오늘은 실종된 아동들이 무사히 가족품으로 돌아오길 기원하는 세계 실종 아동의 날입니다. 지난 3년간 경찰서에 실종 신고된 아동들의 숫자만 해도 2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실종 아동을 위한 우리 사회의 안전망 체계가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주봉 전국 미아 실종 가족 찾기 모임 회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경찰청이 발표한 실종 신고 아동 건수를 봤는데요. 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대부분 2만 건을 훌쩍 넘기도 하고요. 또 2만 건에 가까운 아이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요. 2만 명이 다 못 돌아오는 건 아니고요. 매년 한 2만여 건씩 발생돼서 4년간 네. 107명이 아직 이렇게 찾아지질 않고 있고요. 네. 네. 예, 그래서 실종아동 관련법상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간혹 청소년기에 있는 아동이 이렇게 단순 가출을 하거나 네. 대학 초년생인 경우 이렇게 잠깐 연락이 두절돼서 신고되는 건수를 포함해서 네. 약 2만 명껏 이렇게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 신고된 또는 정부가 확인한 숫자만 그러겠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중에 107명은 돌아오지 않았군요. 4년간 통계를 보면 아직 네. 찾지를 못하고 있어서 못하고 가족들이 있는. 이렇게 애를 태우고 그 있습니다. 부모들은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장기 실종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있나요? 언제부터 장기 실종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실종 아동을 찾는데 그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네. 예, 3시간으로 정하고 있고요. 35시간 내에 찾지를 못하고 네. 접수 후에 48시간이 지나면 장기 실종 아동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35시간 안에 찾아야 한다. 늦어도 48시간 안에는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이게 길어질 수 있다 이 예,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 시간 안에 못 찾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죠. 예, 많습니다. 네. 5월이면은 참 가정의 달이고 또 가족들의 소중함을 많이 느끼는 달인데 이렇게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참 가슴 아리하고 고통받는 부모들이 참 많다고 하거든요. 이맘때쯤이면은 부모들의 고통받는 시간들의 더 아픔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모들의 심경을 직접 담아봤습니다. 전주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분주하게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종된 딸을 찾고 있는 정원식 씨입니다. 잃어버린 딸집 찾고 있습니다. 25년 전 실종된 딸을 찾기 위해 이들 부부는 전국을 돌아다녔는데요. 강산이 2번을 변했을 만큼 시간이 흘렀지만 딸아이를 찾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얘를 찾으러 온 전국으로 어디서 이제 제보가 껌파리를 하더라. 전철 안에서 이런 애를 어디 농산에서 봤다. 그러면 이제 그곳에 쫓아가서 보면은 아니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1991년 할머니 댁에 떨어져 살던 아이가 아빠를 만나러 안산에 왔는데요. 근처 친척집에 잠시 놀러 갔다가 지금껏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얘 잃어버리고서는 말문이 다치다시피 했어요. 누구하고 대화를 못했어. 왜? 남자나 여자나 다 보면은 범인이야. 김홍문 씨 역시 잃어버린 아들을 찾겠다는 바람 하나만으로 28년을 보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없다고 하면은 저 세상 가서라도 만나쓰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지적장애가 있던 14살 아들 태희는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아들의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될 때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김 씨에게는 여전히 어린 아들의 모습 그대로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건강하게 살아서 아빠 엄마를 만나야 한다. 자,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는 평생 문을 열어놓고 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저걸 좀 여쭤볼게요. 네. 왜 이렇게 수많은 아이들이 집으로 못 돌아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실종 아동 관련법이 2005년도에 이렇게 제정이 됐습니다. 예, 그 이전에는 8세 미만은 미아, 8세 이상은 병변력이 있다고 해서 가출이라고 해서 네. 경찰에서 아이를 찾아줄 만한 어떤 법적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신고만 받아놓고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러다가 보니까 예전에 이렇게 오래전에 잊어버린 아이들은 거의 찾기가 네. 힘듭니다. 지금은 이렇게 신고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48시간 지나서 장기
실종 아이로 분리되면 정말 제대로 경찰력이 동원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최근에 발생 건수와 또 그 찾아지는 비율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아이들을 오랫동안 찾지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이렇게 성이나 이름이 바뀌어서 다른 기관에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게 어떻게 그렇습니다. 되는 겁니까? 제가 2002년도에 그 홍보물을 통해서 이렇게 찾은 케이스인데요. 네. 한 시설에 이렇게 보호된 그 장애 아동이었는데 17살에 잃어버렸다 21살에 찾았습니다. 네. 근데 성본 창설이 돼가지고 이모군이 홍모군으로 이렇게 복지카드 주민등록증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보호되고 있는 거를 네.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네. 그때서부터 이제 경찰에 건의를 해서 매년 분기별로 그 전국 시설에 대한 무연고자 일제 수색을 해서 네. 그 사람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네. 단적인 예로는 그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이 그 네.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잃어버린 다음에 바로 그러니까 장기 실종 아동이 되기 전에 바로 찾을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도 몇 가지 마련이 돼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뭐 실종 아동 관련법도 있고 또 최근에는 그 2012년이죠. 네. 2012년에 사전 지문 등록제가 이렇게 시행되고 있고요. 네. 네. 또는 그 코드 아담 제도라고 해서 네. 만 제곱미터 이상의 그 어떤 쇼핑몰이나 네. 다중 이용 시설에서 아이가 없어지면 셔터를 내리고 아이가 찾아질 때까지 경보가 울리고 네, 그러죠. 네. 네. 아이가 사라지는 즉시 바로 수색을 할 수 있도록 네. 만들어주는 제도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정착이 잘 되어 있습니까? 아직 뭐 그 시행은 되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뭐 발령되거나 그런 적은 몇 차례 없는 네.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도 이게 이 코드 아담 이게 발생하면 막 고속도로에 막 전광판에 예, 이렇게 정말 얘기를 번쩍번쩍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디서 아이가 사라졌다고. 아직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뭐 언론하고 네. 경찰, 복지부 모든 관계기관에서 이렇게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실종 아동 찾기에 좀 효율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도적으로 대표께서 보시기에 어떤 제도들이 좀 보완되면 이렇게 자식 잃고 고통받는 부모들이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뭐 어느 한 사건이 일어나면 정부에서 설익은 대책들을 이렇게 많이 내놓고 잠시 또 국민들도 공분을 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주변을 돌아보면 그 실종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자주 갈 수 있는 놀이터 주변, 통학로 주변, 또 그 유원지 등에 그 CCTV를 확대 설치하고 네. 또 국민들께 그 실종에 대한 인식 전환을 이렇게 하는 계몽 운동이 이렇게 좀 펼쳐졌으면 그 실종 네. 예방에 많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네. 생각됩니다. 앞으로 어떤 대책들이 더 보완이 돼서 실종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을까요? 정부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주겠다는 이러한 노력들, 그리고 이제 많은 그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찾을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 예방 사업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국 미아 실종 가족 찾기 협회의 라주봉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드렸습니다. 자, 뉴스 집중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